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옛그림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수원과 정조 그리고 이제 옛그림을 함께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원과 정조가 이제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또 우리나라 회화사에서 정조 시절에 가장 뛰어난 화가들이 배출되고 좋은 그림들이 그려졌죠. 그 정조 시절에 화원들이 무엇을 그렸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선시대는 개국하면서부터 도화서를 개설을 했고, 그 도화서에 화원 제도를 두고 궁중에 많은 그림과 관련된 일을 했죠. 조선시대 화원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임금의 초상, 어진이라고 하죠. 어진을 제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 화원이 됐을 때 어진 제작에 발탁되기 위해서 아주 부단히 묘사 훈련을 하고 자기 역량을 기르게 되죠. 지금 보고 계신 태조의 어진과 영조의 어진을 보고 계신데, 이런 군왕의 초상화를 그리게 되면 화원으로서 영광을 갖게 되고, 또 화원보다 더 높은 동반직, 그러니까 양반직의 벼슬을 또 얻게 됩니다. 그 상으로. 그러면서 이제 도화서 화원들의 그림 솜씨가 크게 발전하게 되겠죠. 지금 이 장면은 어진을 제작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1920년대 창덕궁에 있는 임금의 초상화들을 다시 그릴 때 이당 기무도라는 화가가 발탁이 돼서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 장면이죠. 화폭을 펼쳐놓고 앉아서 붓을 들어서 그리는 장면을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종의 어진이 보이시죠. 바로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 초상화법에다가 그 현대적인 사진 화법을 전맥에서 그린 밑그림이 되겠네요. 조선이 개국하자마자 이 도화원을 두어서 화원들이 어진과 공신들의 초상화를 그리는 작업을 하게 되죠. 조선시대 법전인 경국대전, 성종 때 만들어진 경국대전에 보면 도화서 제도가 밝혀져 있죠. 도화서는 학생 20명, 화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도화서를 책임지는 제조는 예조판서가 맡게 되고, 그 도화서의 그 팀장격인 인물은 양반직의 벼슬을 한 별제, 종육품의 별제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화서의 20명 가운데 화원으로 근무하면서 봉급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겸교수, 그 다음에 선화, 선회, 화사, 회사, 이런 그 종육품에서 종구품까지 벼슬 아치들이 몇 명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이제 궁중에 그 그림에 관한 일이 있을 때마다 발탁이 돼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그 대응 봉급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정조 때 와서는 이 차비대령 화원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어서 화원들에게 그 그림 실력을 증진시키면서 봉급을 주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됩니다. 조선 초기에는 이렇게 공신초상, 조선 초기부터 조선 말기까지 관복을 입은 공신초상화들이 꾸준히 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관료를 한 영광들이 그 집안 대대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관복 초상화들이 이제 바로 도화서 화원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였죠. 도화서 화원은 조선시대 도화서 화원은 처음에는 그 지금 조계사짜리 있는 견편방에 있었어요. 조계사 근처에 견편방이 있었고, 이것이 이제 숙종 때 명례방으로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지금 명동의 입구죠. 그 사이에 이제 청계천이 흐르고 우리가 유명한 광통교가 있었고요. 바로 그 사이에 이제 많은 화방들이 종이를 팔고 그림을 팔고 하는 그런 가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통이 이어져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인사동에 그런 많은 갤러리와 고미술상과 화방들이 이렇게 즐비하게 있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전통이 지금도 이렇게 이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수원과 정조, 그리고 그 시절에 많은 궁중의 그림들이 그려지면서 화원들의 그림 솜씨, 회화적인 수준이 크게 증진됐죠. 그 대표작이 제 뒤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화성능행도가 되죠. 1795년 음력 2월에 정조 임금이 아버지인 돌아가신 사도세자
능에 참배로 오고, 그 다음에 마침 동갑인, 아버지와 동갑인 해경궁 홍씨의 회갑년을 맞아서 수원 화성에서 큰 대규모 잔치를 벌이게 되죠. 바로 그런 잔치에 이제 많은 화원들이 참여해서 그 잔치에 관련된 그림, 지금 보시는 정조가 수원 화성에서 행사를 벌이는 여러 가지 잔치를 벌이고, 그다음에 군사훈련도 하고, 그다음에 궁궐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한강 배다리를 건너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도와서 화원들이 그리게 됩니다. 그 화원들 가운데 바로 이제 이인문, 김득신 이런 대표적인 정조 시절의 화원들이 배출이 되는데, 바로 그들이 이제 10여 명이 참여해서 이 병풍 그림을 여러 벌 그리게 되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행사를 벌이고 나서 그 행사를 보고서 형태로 의궤도라고 하는 걸 제작하는데, 바로 의궤도에도 사파들이 등장해서 그 사파를 도와서 화원들이 그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화원들이 참여했고, 이걸 작업한 공으로 이제 화원들은 이제 양반직 벼슬도 받고, 이제 상품도 받고, 봉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대규모 행사 장면 가운데 환화행렬도라고 해서 지금 붉은색 옷을 입은 그 병사들이 지금 수호하고 있고 호위하고 있고, 그 가운데 가마가 보이고, 거기에 이제 궁녀들이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해경궁 홍씨, 정조의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가 가마에 있지요. 그리고 많은 구경꾼들이 나와서 구경하고 있고, 특히 이 정조 시절의 궁중화의 큰 변화는 수직과 수평 구도에 엄격했던 그런 그림의 형식이 지금 사선 구도로 해서 어떤 행사 장면을 정말 마치 풍속화, 그 당시 장면을 영화 보듯이 한 화면에 그려넣는 이런 방식이 발달한 거죠. 이인문, 김득신 이런 화원에게는 그 행사 장면을 그리게 했고, 그림을 또 잘 그렸던 단원 김홍도에게는 화성 팔경도를, 춘추 팔경도를 그리게 해서 그 행사를 기념했던 거죠. 그 가운데 이제 서장대 그림과 그 서장대에서 북쪽으로 보는 그런 그 사냥하는 장면을 담은 그림이죠. 역시 사선 구도로 해서 김홍도의 그 1795년 시절에 최고의 그 필력을 갖춘 시기의 그림을 볼 수가 있죠. 정조는 수원 화성을 자신의 최고의 치적으로 삼을 만큼 그 화성 건설에 집중했죠. 그 화성 건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처음 그 설계부터 완성까지를 화성 성의 의궤라고 하는 의궤도로 또 남기게 됩니다. 바로 이런 팔달문을 그리고 수원의 전경을 그리고 하는 그런 화성의 전경을 그리고 하는 그런 도면 밑그림을 바로 화원들이 참여했고, 이 지금 제 뒤에 보이는 그 병풍 그림을 그렸던 이인문이나 김득신 같은 화가들이 참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정조 시절에는 정조는 상당히 그 문인 취향의 글을 많이 썼고, 홍제정서라는 대문집을 남길 만큼 문장에도 뛰어났지만, 글에도 뛰어났지만, 바로 이제 그 무인을 대단히 존중했고, 무인들의 군사훈련을 또 상당히 중요시해서 그 무예도보 통지라고 하는 그런 책을 만들기도 하고, 또 국가를 운영하는 국가시책의 그 오륜행실도를 또 제작해서 국민들에게 배포를 하고 했죠. 바로 그런 과정에서 바로 그런 이 책을 발간할 때 이 삽도를 하게 되는데, 그 삽도 그림에 김홍도라든지 이인문이라든지 김득식 같은 그런 도와서 화원들이 발탁이 됐고, 지금 오륜행실도나 무예도보 통지의 밑그림은 단원 김홍도가 그린 걸로 전하는데요. 특히 오륜행실도의 그 산수 표현이나 인물 표현은 단원 김홍도의 화풍을 여실히 잘 보여주죠. 또 이제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이제 동대문 밖에 있었던 무덤을
이제 수원, 화성으로 이제 옮기면서 바로 그 사도세자의 그 원당 사찰로 사도세자의 영혼을 위무하는 그런 사찰로 용주사를 짓게 되죠. 그 수원 용주사에 1790년에 용주사를 지으면서 거기에 이제 불상을 조성하고 불화를 그릴 때 바로 이명기, 김홍도 이런 도화서 화원들을 내려보내서 감독하게 하고 하면서 이제 이런 불화를 그리게 되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도화서 화원들이 이 불화 그리는 일에도 함께 관여하고 혹은 불화를 그리는 일에 참여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도화서 화원들이 하는 큰 역할 중에 하나죠. 이 수원 용주사의 불화를 보면 아주 독특하죠. 마치 서양화법을 쓴 것 같은 그런 그림인데 이제 정조 때 그렸다 아니면 후대에 그렸다 이런 설이 있는 그런 그림이긴 한데요. 아무튼 그 불화의 그 목적을 그 부처님 아래에 쓰여 있는데 주상전하, 그 다음에 자궁저하, 그 다음에 왕비전하, 그 다음에 세자저하의 장수를 기원하는 그런 내용이 쓰여 있죠. 화원은 바로 이런 그 불교 그림도 함께 그렸음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그 수원 용주사에는 그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효도, 효행을 강조하는 가운데 바로 이제 불교에서 효도와 관련된 책으로 부모운중경, 부모운중경이 꼽히는데 바로 그 부모운중경을 제작해서 수원 용주사에 내려보내게 되는데 바로 그 그림에 소나무 그림이라든지 괴석 그림이라든지 대나무나 그 인물 그림들을 보면 단원 김홍도 화풍이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김홍도가 그렸을 수도 있고 김홍도와 함께한 제자들 김득신이라든지 이명기라든지 이런 화원들이 함께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그림이죠. 지금 용주사에 가면 그 목판과 목판을 동판으로 뜬 게 소장되어 있는데 정말 정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몇 사례를 보셨듯이 정조 시절에는 도화서 화원의 회화적인 그 기량이 크게 증진이 된 걸 알 수가 있죠. 그게 이제 화성 능행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고 그 수원과 정조와의 관련을 엿볼 수가 있죠. 정조 시절에 특히 회화 수준이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정조 자신이 뛰어난 화가였어요. 시서화를 다 잘했던 왕이었지요. 지금 뭐 동국대 박물관에 이 파초도하고 국화도가 남아 있는데요. 그 문인 화가의 그 문기난 그런 솜씨, 우리가 그냥 이 아마추어적인 솜씨가 아니고 상당히 그림의 기량을 가진 혹은 타고난 이 솜씨를 보여주는 그림이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니까 그 시절의 도화서 화원들도 회화적인 수준이 크게 높아진 거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 시절에 도화서 화원들이 그리는 궁중의 병풍 그림 가운데 책가도, 책거리 병풍이라고 하는 그런 소재하고 아래 이제 김홍도가 그렸다고 전하는 금궤도의 비슷한 스타일의 그림인데요. 이런 궁중의 여러 가지 장식 병풍들이 정조 시절을 통해서 크게 발달을 합니다. 특히 책거리 병풍을 보면 많은 책을 쌓아놓고 거기에 여러 가지 그 골동품들을 배치해서 아주 화려한 그런 소재의 그림인데요. 거기에 이제 투시 원근법이 적용되는 그런 형식을 보여주죠. 또 화원들은 그런 아래 모란 괴석 그림처럼 이렇게 궁중의 행사에 쓰이는 그런 장식용 병풍 그림들을 도화서 화원들이 그렸고 또한 그 해상 군선도 특히 이 영조 정조 시절에 오면서 이런 신선도 그림들이 많이 그려지고 또 장식되고 또 궁중에 쓰임새 있는 그림으로 도화서 화원들이 동원돼서 그 제작하게 됩니다. 도화서 화원들은 이제 예를 들어 궁중에 그냥 그림만이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 단청, 그 다음에 이제 임금 어좌 뒤에 있는 1월 오봉도 이런 그림들을 이런 장식 그림들을 그리게 되죠. 그러니까 도화서 화원들은 임금과 자연이 이제 좀 가까이서 임금의 어진을 그리기도 하지만 임금의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그림과 관련된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임금의 사랑도 받게 되고 때로는 이제 높은 벼슬도 이렇게 맡게 되고 하죠. 지금 1월 오봉도와 함께 그 밑에 있는 이제 창덕궁의 어좌, 임금이 앉아 계시는 그런 자리이고 그 임금의 위에 있는 봉황이 장식된 천정 그림을 보고 계시죠. 이런 것들이 다 도화서 화원들이 하는 일이죠. 한편 이제 도화서 화원들이 이제 그런 궁궐 전체를 그리는 19세기에 와서는 궁궐 전체를 그리는 이런 동궐도가 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창덕궁 그리고 창경궁을 함께해서 전면 부감해서 마치 드론을 띄워서 본 듯한 전경을 이렇게 그린 걸 알 수가 있죠. 이 투시호법도 쓰면서 궁궐의 전체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스펙타클한 이런 궁궐 그림들이 19세기에 나타난 것은 이 도화서 화원들의 영향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바로 이제 그 인정전 부분입니다. 창덕궁에. 그래서 얼마나 치밀하게 도식화해서 궁궐을 정밀하게 그렸는지 알 수가 있죠. 이만큼 이제 도화서 화원들의 그림 솜씨는 계속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도화서 화원들은 이 도성도라든지 도별지도 혹은 조선 전도 이런 지도 제작에 또 동원이 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지도들은 조선시대 고지도들은 그냥 단순한 그 등고선식의 도면 지도가 아니고 우리 산세가 많은 그런 땅의 이미지를 반영하듯이 그 지도에 그 풍경에 그 도봉산이면 도봉산, 북한산이면 북한산, 금강산이면 금강산 이런 그 산세를 배경으로 하는 지도를 그리게 됩니다. 자연히 이제 도화서 화원들이 여기에 동원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도화서 화원들은 궁중의 여러 가지 그 그림에 대한 일을 하면서 동시에 예를 들어 분원에 가서 흰 백자 항아리에 그림 그리는 일까지 함께 했죠. 지금 오른쪽 거는 이제 조선 초기의 대나무와 매화 그림인데 정말 붓으로 종이에다가 비단에다가 그림을 그린 것처럼 잘 그렸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은 용 그림인데 조선 후기에 큰 백자 항아리에 구름과 용을 그린 그림이죠. 이처럼 이제 도화서 화원들은 궁중의 여러 가지 장식 그림뿐만이 아니고 생활 속의 공예 그림까지도 함께해서 조선시대 궁중문화, 조선시대 특히 후기에 그런 궁중문화의 어떤 세련된 생활문화를 이 도화서 화원들이 다 이루어 놓은 거죠. 지금까지 정조 시절을 중심으로 해서 도화서 화원들이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무엇을 그렸는지를 살펴봤죠. 그럼 이어서 그럼 조선시대 화가들은 어떻게 그렸는지, 그림을 어떻게 그렸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